음식을 바꾸자 건강 문제, 비만과 비염, 변비 등이 저절로 해결되었다. 안타까웠던 큰아이의 틱과 ADHD도 사라졌다. 저절로 미니멀 패밀리가 되었다. 세상의 욕망도 성공의 조급함도 사라졌다. 지금 우리 가족은 충분히 행복하다. 이 책은 그 3년간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다. 행복한 채굴림. 이 책은 한 쌍의 부부가 음식 선택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한 여정을 기록한 이야기로 채식이 건강과 삶의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삶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한 부부와 그 가족이 고기와 가공식품을 포함한 잡식에서 채식으로 전환하면서 경험한 변화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음식 선택이 비만, 변비,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니멀리즘과 존재론적 삶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부부의 변화입니다. 부부는 채식으로 전환한 후 살이 빠지고 변비가 사라졌으며 큰 아이의 틱과 주의력 결핍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가족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성격이 차분해지고 변화를 지켜본 노 부모님들도 약병을 버리고 채식을 선택하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 삶의 변화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가짜 음식을 버리고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자 이 부부는 자동차와 불필요한 가구를 버리며 미니멀리즘을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날들. 미국의 시인 메인 올리버 여사는 그녀의 책 완벽한 날들에서 평범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행복이 거저 주어졌고 긴급함도 사라지고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 간의 중요한 차이도 다 사라졌다고 했다. 마치 행복의 바다 위를 둥둥 떠 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도 그녀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음식을 바꾸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 완벽한 날들이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식생활의 변화로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가족 모두가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더 즐거워졌으며 일상을 대하는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우리도 남들처럼 늘 돈과 명예,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지난 20년간 운이 좋게도 멋진 경험과 성취도 있었지만 우린 늘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속의 욕망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졌고 특별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어진 삶 그대로를 깨안을 수 있는 마음의 식스팩을 얻게 되었다. 오랫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안타까움만 컸던 큰아이의 틱과 ADHD, 주의력 결핍이 해결되었다. 이 책은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다.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이야기다. 우리보다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다. 그분들을 대신하여 신입사원처럼 용기 충만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건강과 마음의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불평등한 선물이 아니었다. 평범했던 우리에게도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선물을 받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로움의 순환을 경험하기 바란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동기부여가 되고 영감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기꺼이 더 낫고 소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적기가 될 것 같아. 이제 배를 띄웠다. 이로움을 가득 실어 여러분께 보낸다. 나는 5개의 자격증을 가진 요리 선생님이었다. 어느 늦가을 동네에서 가정식 요리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리의 재주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등록했다. 선생님은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요리책도 여러 권을 출간한 유명한 분이었다. 선생님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총 24회에 걸쳐 요리 수업을 받았다.
가끔은 혼자, 인원이 많으면 최대 3명인 밀착 수업이었다. 배우는 것에 흥미와 열정이 넘쳤지만 수업에 해차를 더하면 더할수록 소박한 가정 요리가 아니라 요리 학교의 체계적인 수업을 듣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해졌다.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늘어날수록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재미가 커졌다. 구하면 길이 있다고 우연하게도 시기와 기회가 잘 맞아서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 제과 제빵까지 배우게 되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유명한 일본 요리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미슐랭 식당의 레시피로 요리를 배웠다. 미각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졌고 맛있고 화려한 음식에 대한 탐닉이 시작되었다. 요리를 배우니 실제로 유명한 식당들의 요리를 찾아다니며 더 맛보게 되었다. 배운 요리를 더 잘 만들기 위한 현장 학습이라고 생각했다. 요리의 세계에 발을 담근 뒤부터 일상적인 생활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먹는 것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동안에는 프랑스 요리를 하는 식당을 찾게 되고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는 동안에는 이탈리아 식당을 즐겨 찾게 된다. 식당들을 다니면 옷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요리에 어울린다는 와인도 더 마시게 된다. 화려한 식당에서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식사를 하노라면 삶은 마치 알록달록한 풍선이 되어 두둥실 떠다니는 것 같아. 무언가 늘 유랑하는 듯 떠있는 기분이다. 너무 열심히 배웠던 걸까? 배운 것들을 가족에게만 나누기에는 아쉬움이 생겼다. 첫 단추가 가하게 시작하니 뒤이은 단추들도 가해진다. 갑작스럽게 무언가에 홀린 듯 직접 만든 음식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게 된 가족들이 가장 큰 수혜자였다. 고급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매일 식탁에 올렸다. 식탁에 오른 음식들을 보며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 과연 일상에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맛과 영양, 접시 위의 아름다움까지 생각하며 멋진 요리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매일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에 의심이 없었다. 한여름 짧은 장마 기간 동안 한 해의 강우량을 채우듯이 짧은 시간 동안 요리를 속사포처럼 배웠다. 1년 남짓 동안 미슐랭 식당들의 요리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요리에 빠졌었다. 맛있는 음식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살기 위해 먹지 않는다. 음식은 넘치고 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한다.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에 탐닉한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미슐랭 식당만을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여행을 떠날 때마다 유명한 식당들을 일부러 찾아갔다. 멋진 요리들을 배웠으니 실제 식당들의 요리를 체험하고 싶은 욕심도 들었다. 도시마다 다양한 식당을 다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프랑스 파리의 르 도용이다. 미슐랭 식당 평가의 최고점인 별 3개를 해마다 유지하는 식당이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과 항우 조세핀이 자주 찾아다닌 곳이기도 하다. 늘 예약이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운이 좋게도 파리에 머무는 기간에 예약이 가능했다. 한 끼 식사에 한 사람당 30만 원 남짓.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것들이 투자라고 생각했다. 미슐랭 식당의 요리들을 배웠으니 실제 식당에서 그런 요리들을 맛보는 것도 학습의 연장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 코스는 10가지 요리로 구성되었다. 새 요리가 제공되면 와인도 바뀌어 제공된다. 4시간 가까이 식사 후 식당을 나왔을 때는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프랑스인들의 긴 식사 시간은 그들의 문화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4시간 정도를 소비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고급 식당에서는 잠시 시간이 멈춘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현실 감각을 잃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식당들은 복장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다. 운동화나 모자, 운동복, 슬리퍼나 반바지 등을 금하고 있다. 예약을 하고도 복장 때문에 식당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최대한 옷을 갖추어 입고 식사를 한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우아한 음악,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들,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
조명에 반짝여 더 화려해 보이는 와인잔들과 식기들, 하얀 테이블보 등 모든 것이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듯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몇 시간에 걸쳐 식사를 한다. 사람들은 풍족하게 누리는 그 순간에 한껏 고취되어 있다.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잠깐 동안 신분 상승감을 맛보게 된다. 자본의 무서운 작용인 셈이다. 나는 왜 그 잘난 요리 수업을 그만두었나? 요리와 음식의 정점을 경험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깨달음은 정반대쪽에 있었다. 생각이 천천히 바뀌어 갔다. 우리가 식재료라 칭하며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건강은 무엇인지, 아름다운 요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요리를 너무 거창하게 배우기도 했고 그 기간 동안 음식 만들기에 너무 열중하기도 했다. 계획에 없던 요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인연이 되어서 음식 잡지 촬영을 하기도 했다. 모두 감사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한 번에 욕심을 부렸고 더 잘 해내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가끔 먹던 기름진 음식들을 매일 먹게 되었다. 버터와 올리브 오일, 고기를 재료로 하는 요리를 매일 만들다 보니 체중도 늘었다. 건강에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매일 피곤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다. 요리 수업은 결국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 책을 선택한 건 표지에 적힌 한마디 때문이었다.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읽기 시작한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지금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식사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바꾸자 20년 변비가 사라졌다.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한 후 가장 첫 변화는 아침 식사였다. 이전에 우리는 아침으로 빵이나 시리얼, 달걀 요리를 먹었다. 주로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조금 일찍 먹을 때도 많았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을 읽은 후 당장 아침 식사부터 바꾸었다. 아침에 과일만 듬뿍 먹기로 했다. 과일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음식이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인 침팬지나 오랑우탄, 고릴라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정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DNA는 과일을 가장 선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책을 통한 교육의 힘이다. 책 한 권의 가격은 그 책을 통해 얻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일을 아침 식사로 먹는다는 것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다. 과일은 우리가 식사 후에 먹는 후식 정도로 생각했지 주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체중 감량을 하는 사람들이 샐러드와 함께 먹거나 손님이 오셨을 때 내는 먹을거리 혹은 간식 정도로 여긴다. 그런 과일을 밥처럼 먹는다는 것. 과일이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먹을거리 중 첫 번째라는 것에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것이 놀랄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었다. 전혀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재조합하는 것일 뿐이다. 어떤 것은 조금 더 먹고 또 어떤 종류는 먹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식이다. 그리고 먹는 순서를 바꾸었을 뿐이다. 굉장한 변화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결과는 너무도 놀라웠다. 아침을 과일로 양껏 먹는다. 먹고 싶은 만큼 과일을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이 몸 안에 가득 들어오는 기분이다.
아침에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수분과 에너지로 쓰일 당인데 과일은 두 가지를 충족하는 훌륭한 식사이면서 가공하지 않은 최고의 항산화 음식이다. 아침에 뇌를 깨워야 하기 때문에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흔히들 아침 식사로는 탄수화물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리얼 제조사는 자사의 시리얼에 필요한 아침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강구한다. 시리얼을 먹으면 비타민과 칼슘이 많아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강구한다. 저장성도 좋아서 우유만 있으면 바쁜 아침을 해결할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반가운 식사 방법이다. 아침에 빵을 먹는 것은 근사하게 구현된 이미지로부터 학습된 욕망의 발현이다. 서양인들이 빵과 커피를 먹는 이국적이고 멋진 영화 속 장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이를 따라하게 만든다. 뇌의 오류인 셈이다. 저 사람들처럼 저 배우들처럼 빵과 커피를 먹으면 자신도 세련되고 멋있는 삶을 산다고 느껴지게 하는 심리작용인 셈이다. 게다가 빵과 커피는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이런 습관을 반복하게 된다. 아침에 과일을 밥처럼 생각하고 많이 먹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농부들은 아침에 과일을 먹으라는 광고를 만들 자본이 없다. 시리얼과 커피와 우유를 만드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광고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다.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달콤한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동안 단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 아이들이나 학생들, 직장인들의 등교 및 출근 시간이 너무 이르다면 아침에 과일만 먹고는 점심시간까지 배가 고플 수도 있다. 과일을 양껏 충분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혹은 과일을 먼저 먹은 후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등을 쪄서 조금 더 먹을 수도 있다. 회사나 학교에서 점심시간 전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다. 우린 점심 식사 전에 배가 고프면 주로 바나나를 더 먹고 전날 익힌 고구마를 먹기도 한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의 시간이 짧다면 과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이들은 누구나 수분이 많고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다. 그 계절에 국내에서 수확되는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한다면 누구나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변비가 사라졌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매일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나는 아침에 과일 먹기만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더 이상 변비약도, 유산균 음료도, 유산균 건강보조제도 필요가 없어졌다. 예전엔 유산균 건강보조제를 매일 먹어야 화장실 갈 수 있었다. 여행을 간다면 꼭 챙겨야 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멋진 변화를 주는 훌륭한 음식을 두고 우린 무엇을 먹었던 걸까? 과일을 아침밥으로 먹기 시작하고부터 음식에 대한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모든 것이 0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을 느꼈다.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 전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린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자연식물식, 즉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주로 먹는 채식의 통칭, 자연식물식에 발을 들이는 첫 단계였다. 이후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지금도 우린 관련 분야의 책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바꾸니 하루가 바뀌었다.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1년 365일이 바뀌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큰 변화까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삶을 꾸리게 되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여정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변화에 관한 것이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건강 서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로리안 henkel 감독의 타인의 삶을 보면 이 책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대사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비만과 질병,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책은 부부와 그 가족의 변천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건강한 삶과 미니멀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존재론적 삶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식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